어제 창원 구치소에 다녀오신 분입니다. 네, 명태균 씨 만나고 오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모시고 여쭤볼 게 너무 많아서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새벽에 기차 타고 오셨겠네요. 네, 5시 30분 기차 타고. 5시 30분 기차 타고 오실 때도 한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올라오셨겠네요. 오후 3시 40분쯤 자, 예. 역에 도착했어요. 그렇군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고생했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은 우리 장윤성 기자님밖에 없네요. 왜요? 아니 다들 질문만 하지? 의원님이 거의 말씀을 못 하셨을걸요? 뭐 앉자마자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마디가 뭐예요? 딱 들어가니까. 뭐 반갑다는 인사는 당연히 했고요. 예. 그다음부터는 뭐 역사와 동서양의 현재 상황들, 네. 외교 안보 뭐 등등등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퀴즈 안 내요? 퀴즈 낼 텐데. 5.18 때 몇 명 가끔 죽었냐? 역사 상식도 질문하시더라고요. 제가 과문해서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스타일이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그 하고 싶은 얘기를 장황하게 했을 것이고 그 안에 이제 민주당과 또 박주민 의원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아마 박주민 의원님을 그 오라고 했을 거예요. 예. 관상 얘기 안 하던가요? 의원님이 어떻다. 의원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제 관상 얘기는 안 하고 네.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네. 또 워낙 많은 기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서 네. 거의 유일하게 제가 질문한 게 예. 왜 나냐? 왜 나를 불렀냐? 이 질문하기도 참 어려웠어요. 말씀 끊기가 참 어려웠어요. 말이 안 끝나. 혼자 왜 계속 나냐? 예. 그래서 질문했더니 예. 본인이 이제 캄보디아에서의 김건희 씨 일정을 바꿨던 일화를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나중에 나와서 검색을 해봤더니 네. 본인이 어떤 꿈을 꿨고 그래서 김건희 씨가 앙코르와트 방문하는 건 위험하다라고 조언을 했더니 네. 일정을 바꾸더라. 이런 거잖아요. 네. 그 얘기를 그 꿈의 대화를 자주 해. 김건희 여사랑 둘이.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잠깐 그 얘기를 언급하면서 예. 나에겐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 명단을 쭉 놓고 보다가 예. 느낌이 오더라. 느낌이 온다. 예, 그래서 연락하게 됐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옮기는 거니까요. 네. 그 제가 뭐 믿는다거나 그 말을 이런 건 네. 아닌데 그대로 옮기는. 어쨌든 그 중요한 거는 그 어쨌든 이 사람이 그 황금폰을 가지고 있고 그 세대 아이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 감기가 안 나요. 미치겠어. 힘들어가지고. 너무 고생 많으셔요. 그 황금폰 세대하고 USB 하는 데를 그 창원지검에 넘긴 거잖아요. 그 저는 그것도 오라고 했는데 안 와서 민주당에 주려고 했는데 검찰에 냈다. 이제 이게 그 남상호 변호사의 설명인데 어쩌면 그게 자신이 어떤 보석으로 풀려나기 위한 명분 아닌가. 그러니까 뭐 기자님도 그렇고 제가 조금 전에 만났던 뭐 김어준 총수도 그렇고 원래 민주당이 주려는 건 아니었을 거다. 그럴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아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예. 저는 모르니까 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아마도 그 자신이 이제 일단 나와야 되니까 다리도 아프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판단을 했을 텐데 그 미리 얘기한 게 있어요.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이번 비상계엄은 바보짓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스스로 판단하기에. 그런데 지난번 저하고 인터뷰에서도 5살짜리 꼬마 아이가 권총을 들고 있다. 그 얘기 예. 저도 들었어요. 예, 이 아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안전하게 하는 게 국민들의 노력, 민주당의 노력 이런 걸로 좀 보장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언론에 보도가 됐죠. 그 그렇죠. 얘기. 예, 그 저하고 인터뷰에서 단독으로 한 얘기입니다. 네. 네. 몰라서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얘기를 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필경했을 것으로 저는 추론합니다. 했어요? 아니 앞으로 결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요. 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은 얘기했어요. 평 뭐라고 평하던가요? 방금 말씀하신 거고 비슷한 평을 얘기했어요. 뭐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네. 대화 말미에 엄청 또
비밀 유지를 부탁하셔서 자기하고 한 얘기 하지 마라. 네, 밖에 나와서 하지 말라. 예. 그러고 나면 만약에 의원님 얘기하시면 또 바로 내일 공격할 거예요. 네, 내일 또 그 한 변호사님이 오늘 아마 오전 10시에 그 접견한다고 했거든요. 접견해서 아마 어제 의원님하고 한 얘기를 또 뭐 인상평부터 시작해서 다 할 거예요. 박주민 왔었는데 어떻더라. 뭐 빨리 그래서 벗어나야 이런 얘기들을 외부에 전달해 줘라. 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근데 하긴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평을 비슷하게 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많은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현재 정치 상황, 뭐 앞으로 있을 뭐 정치 일정들에 대한 예. 본인의 판단과 견해에 대한 많은 얘기를 했고 예. 구체적인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밀 비밀 유지를 유지를 지켜달라. 했기 때문에 예. 말을 할 수는 없고 그 얘기는 하던가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할 때는 네. 뭐 지금 뭐 수사 어쩌고 막 얘기하는데 나는 다 관심이 없어. 나에게 관심 있는 것은 트리플 크라운이다. 트리플 크라운이 뭐죠? 트리플 크라운에서 그게 뭡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다음에 있을 이제 지방선거 그리고 대선 그리고 총선 그리고 자신은 이제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준석을 총리를 시키고 그걸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설득할 자신이 있다. 근데 그 시점에.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건 다 끝나버린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정치 질서를 새롭게 해야 되고 보수 대개혁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의 견해와 관련해서 그 이 선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 승리할 가능성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품평 뭐 이런 것들을 쭉 저한테는 했었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10월 12일 날, 네. 아니 12월 13일 날인가요? 네, 그때 이제 입장문을 하나 냈었어요. 예, 예, 거기에도 보면 이제 민주당의 대선 승리 맞아요. 가능성, 뭐 56%. 이재명 대표의 네. 당선 가능성에 대한 뭐, 얘기가 있었고, 맞아요. 계엄에 대한 평가도 담겨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네, 이미 13일에 발표한 입장문에 보면. 네.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도 또 의원님한테 하신 얘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비슷한 얘기들은 뭐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 복사본을 넘기지는 않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휴대폰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예고편은 띄웠어요. 남상권 변호사 왈이죠. 남상권 변호사도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얘기는 저하고 인터뷰할 때도 명태균 씨가 했던 그래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다. 그리고 나를 구속하려고 검찰이 움직이는 것은 대통령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 터잡부이겠다. 그러니까 뭐 다 터트려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역할들에 대해서 이제 다 얘기하겠다. 뭐 이런 거였는데 의원님께도 그런 결심이나 이런 거를 일단을 좀 보여주던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얘기를 하셨는데 네. 소위 말하는 황금폰에 대한 얘기는 아주 짧게 언급은 돼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자세한 내용은 아니고 예.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예. 네. 그러니까 언급은 있었다. 그런데 매우 짧았다. 하긴 했다. 이런 얘기인 네,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표정이 만나긴 만났는데 만나서 듣긴 야, 이 사람 뭐지?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박 의원님께서. 사실 뭐 제가 이제 그분을 처음 만났고 네. 그분 스타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여튼 뭐 그랬고 뭐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쭉 들었고 예. 거의 유일하게 한 질문은 예. 왜 접니까? 왜 저죠? 왜 나예요? 라는 얘기였고 예. 예. 그 아마 의원님을 선택해서 의원님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의원님에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거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은 좀 되는데. 뭐 쭉 얘기하셨던 내용을 좀 반추하면서 좀 추리고 좀 추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작업들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건강 상태는 안 좋아 보이던가요? 다리가 뭐 뒤틀려 있어가지고 걷기가 어렵다. 글쎄 뭐 제가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도 하기 어려운. 아니 이거 뭐 걸어 들어올 때. 걸어 들어오실 때는 제가 이제 이미 실내에 있었고 제가 약간 뒤돌아져 서 있는 상태여서 네. 잘 보진 못했어요. 그렇구나. 그 면회 장소 변경 접견을 하셨구나. 그리고 미결수이시기 예, 때문에 신분이 네. 교도관이 참여하게 되어 그렇죠. 있고요. 예. 녹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기록으로 남겨야 그걸 되니까. 남겨야 되니까. 예, 교정 당국에서. 그러니까 예. 기결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데 네. 미결수의 경우에는 그렇게 네. 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래서 어제 기자분들 앞에서 간단하게 브리핑하면서 교도관이 있었고요. 녹음을 하면서 진행됐습니다. 그랬더니 예. 기자분들이 그걸 모르고 예.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녹음? 의원님이 녹음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분 참 편하게 서셨구나. 법 없이도 살 네. 뿐이구나. 이런 생각. 네, 구치소 면회를 안 가본 분이구나. 면회를 안 가보거나 네. 구치소에 안 들어가 안 보신 가본 분이구나. 얼마나 네. 참 귀한 집 자손일까. 아니 왜 그러세요? 예전에는 근데 많이 다녔죠. 학생운동하면서 뭐 학생운동하면서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고 뭐 네. 면회도 많이 가고 면회도 뭐 많이 가고 자기 안에 안 있더라도 또 면회 많이 밖에서 가고 또 면회도 많이 가고 네. 그랬죠. 근데 하여간 뭐 근데 요새는 그럴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 학교 다닐 때만 얼마나 하더라도 좋은 세상입니까? 근데 이런 그러니까요. 좋은 세상을 세상을 망가뜨리려고 윤석열 비상계엄을 같은 그냥 경우는. 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비상계엄이 발동이 돼가지고 성공한 쿠데타가 그럼 됐다면 정치인들은 다 지금 어딘가에 정식 구금 장소도 아닌 그 지하 벙커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제가 보기에 규모가 지금 보니까 뭐 인민군복 3,000벌을 맞췄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정말 뒤집어졌으면 정치인뿐만 아니죠. 뭐 언론인들, 뭐 사법부 판사들, 현직 판사까지 다 체포 대상이었으니까요. 대상이었으니까 네. 다 끌려갔으면 그러면 뭐 그분들 다 이제 면회 와야죠. 아 그럼 미결수는 녹음하는구나를 다 국민들이 아직 그렇지. 그런 비극적인 결과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천만 다행인데 자 저는 의원님께 이것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하여튼 명태균 씨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하도 이제 그 비밀 준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대화가 완결됐거나 네. 또는 비밀 준수를 해달라고 부탁을 안 받았으면 편하게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네. 대화가 완결된 상태가 아니고 특히나 이제 뭔가 제보를 하려고 하는 분이 비밀을 유지해달라 그런 상태에서 제가 얘기하면 안 되죠. 이때가 대목이다 뭐 이러면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거는 진짜 그 훌륭한 태도입니다. 예. 저는 항상 약속을 지키고요. 예. 그렇죠. 제가 함부로 입을 여는 일은 항상 없었죠. 예, 그러니까요. 그랬나? 저도 그랬던 뭐 것 요새 제가 같아요. 뭘 예. 아이가 제가 뭐 뭘 오랫동안 이때가 예. 대목이다라고 뭐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스타일은 예. 아니니까요. 예. 여하튼 그 중요한 거는 그 명태균 씨를 또 만날 가능성이 있으신 거고 그리고 이 제보가 어떤 제보가 될지 그러니까 첫 만남에 불과한 거니까. 하여튼 대화가 종결된 건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그 이후에 어떻게 이어나갈까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고 없다. 이왕이면 전 이런 것들을 이제 당과 함께 했으면 좋겠고 뭐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네. 네. 혹시 명태균 씨 만나고 나서 당에 뭐 이재명 대표나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뭐 상의를 하셨습니까? 가기 전 가기 후 뭐 일정 정도의 과정은 있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 알겠습니다. 뭐 묻기도 어렵네요. 예. 그러니까 죄송해요. 아니 근데 그 시청자들께 죄송하긴 한데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워낙 이 사건이 위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종합해서 하여간 말씀하실 수 있을 때 속 시원히 네네. 예, 근데 그 얘기- 이거는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거조차도 불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저희가 지난주에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법에 네, 이 사건이 명시가 돼 있어요. 수사 대상 사건으로. 그렇죠. 그래서 어제 정부로 이송이 됐고요. 어제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예. 특검은 발동되게 돼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 중에 하나로 적시돼 있기 때문에 네, 검찰이 확보한 증거라든지 명태균 씨 신병은 특검이 발동하게 되면 특검이 컨트롤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아까 인터뷰했던 김어준 총수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할 거야 아마 막 이렇게 막 걱정하시는데 한덕수 총리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예,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일은 없도록 하고 있고 예, 앞으로 더 그런 노력을 경주할 건데 네, 그래서 하여튼 거부권만 행사 안 되면 예, 빠른 속도로 아마 특검이 발동될 거고 예. 특검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건을 다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는 뭐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라고 명토박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우려는 있어요. 우려는 있죠. 왜냐하면 예.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국회에서 의결된 지가 언제입니까? 벌써 지난주 아닙니까? 어제 정부에 이송됐어요. 어제. 예. 좀 더 기다려야 되는구나. 네. 네. 그럼 오늘은 할까요? 의결했다고 바로 이송하지는 않고요. 네. 국회 내에서의 절차를 거쳐서 이송하게 돼서
보통 이송되면은 그 다음 주에 열리는 국무회에서 심의하게 되죠.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러면 언제 되는 겁니까? 그래서 뭐 빠르게 하려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공포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정상적이면 다음 주 정도에 예. 판단할 수 있겠죠. 정부 이송이 어제 됐구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요.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보세요. 네, 정부 이송이 돼야 공포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네, 그러면 빠르게 오늘이라도 아니 왜냐하면 지금 다들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렇게 의혹이 많고 그리고 네. 더 지금 중요한 것은 피의자 윤석열의 태도가 맞습니다. 협조적이지가 그러니까 않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건 내란 범죄에 관련 그렇습니다. 특검법이고 저도 그래서 이거 굉장히 속도 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네,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하면서 지금 수사 관할권 문제, 예, 중복 수사 문제, 예, 불법 수집 증거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수사기관끼리 서로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한 혼선이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해야 돼서 특검법이 일단 빨리 가동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그 전에라도 권한대행이 야 조정하자 이걸 해줘야 돼요. 수사권 조정을 하자. 야 이거 좀 조정하자 예. 이걸 해줘야 되는데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왜 안 하는 거냐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물어야 되겠고 예. 아마 우리 이재명 대표도 예, 그런 것들을 조정해 나가기 위해서 예, 국정안정협의체라는 걸 제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원래 규정상으로 따지면은 여당이라고 불리는 네, 그쪽과의 당정 협의만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총리령으로. 예, 예. 근데 그걸로는 지금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국정안정협의체라는 걸 제안했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좋다,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지금 이걸 반대하고 한동훈 있는 대표한테 거예요. 소통력 놀이한다고 해놓고 예. 자기가 어제 다 장관들 불러가지고 줄줄이 보고받으면서 자기야말로 지금 소통력 대통령 놀이를 놀이하는 하는 거 거 하고 아니냐. 있어요. 예, 이런 비판을. 말도 안 돼요. 예, 그 내란을 일으켰고 국민의힘 전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 당시에 예. 계엄 해제 관련된 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렇죠. 심지어 탄핵이라고 예. 하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절차에도 예. 집단적으로 참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는 여당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다 누리겠다.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온 결정에 대해서 어느 누가 정당성을 부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상황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각고의 노력 끝에 어쨌든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고 그러면 소추안이 가결됐으면 빠르게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입장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맞습니다. 피의자 윤석열은 버티고 있고 버티고 있고. 예, 그리고 그 권성동 국민의힘은 의원은 여전히 여당 노릇을 여당 하고 노릇을 소통력 하고 노릇을 있고. 하고 있고 심지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하면 안 된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고요. 예, 제가 보니까 진짜 눈이 멀었어요. 예, 당리당리하게 눈이 멀었고 예.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헌법은 개나 줘버려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굉장히 심지어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 권성동 원내대표 그러니까 이러면서 다시 이 사람들 또 반란을 꿈꾸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주장대로 4월 18일까지 질질 끌다가 이 판이 뒤집어지면 돌아와서 피의자 윤석열 뭐부터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계엄 다시 선포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부터는 진짜 피바다가 되는 피바다가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 국민들의 국익에 부합하고 국민적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그 어제 의원님 사진 박혀가지고 웹잡아 돌았던 거 아세요? 알아요, 봤어요. 그 무슨 생각 드셨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무슨 범죄 3인방처럼. 제가 그래서 거짓 네. 가짜 뉴스 더 이상 퍼뜨리지 말라고 저희가 네. 메시지는 남겼는데 네.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게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예. 대통령이 지명 및 임명을 해야 되는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거는 네. 월권이다라고 얘기한 적은 있어요. 예. 전하 박범계, 추미애 추미애 의원들이. 대표가 예. 그러나 이거는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형식적 임명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하고 전혀 케이스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예. 다른 케이스예요. 완전히 다른 케이스인데 이걸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국회목 있어요. 3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대통령 몫이 아니라. 대통령 몫이 예,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제 법사위에 출석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예. 이거 임명하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황교안 얘기했고요. 총리도 했었다. 예,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3인이 있어요. 네. 우리 당이 추천한 2명,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1명. 이 3명 모두 다 이건 임명해도 아무 문제 네. 없다고 답변을 줬어요. 어제가 제가 서면지리 다 넣었더니 서면 답변이 다 그렇게 왔어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조차도 이거 임명해야 돼. 이거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 이렇게 네. 얘기했거든요. 임명해줘 빨리. 예. 근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국민의힘 기준에 보면 가장 헌법적 그 문제 의식이 없는 헌법적 수준이 낮은 사람 자기가 추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진짜 멍멍이 소리를 자꾸 해대고 아니 있어요. 그리고 그 심지어 권성동 의원 스스로 탄핵소추위원장이던 2017년도에 그때 빨리 임명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막 앞뒤도 없고 논리도 없고 헌법도 없고 무조건 나는 권력 국민도 없어. 그러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참 참담한 겁니다. 참담한 거죠. 진짜 참담한 겁니다. 지금 이 와중에 자기 권력 자기 자기 안위. 아니 그 막 장관들 다 불러다가 보고 받으면서 야 내가 말이야 여당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마치 모든 걸 다 행사해야 할 수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있다. 이런 거를 지켜보는 국민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어제 네. 국민의힘 의원 한 분을 만났는데 네. 저한테 깍듯이 인사를 하면서 예. 정말 죄송하다, 송구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요? 그래서 의원님 저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네. 당에서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든지 이런 거 좀 빨리 진행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네. 검사 출신 우리 당 의원들 좀 쓸어내버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검사 출신 우리 당 의원들 좀 쓸어내고 싶다. 네. 진짜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변인인가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내란 옹호당이다. 그렇잖아요. 네, 대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서 지금 지역위원장 나 그냥 그만 두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당 사람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득권 꼰대당이다. 맞아요. 지금 지키는 게 딱 하나 뭐냐? 국민들도 아니고 네. 헌법도 아니고 법도 아니에요. 네, 자기들 자기 기득권. 이익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 사람들 입에서 헌법이 나옵니까? 법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너무 나 다음 대선에서 누가 되면 안 돼. 그거 이 얘기할 얘기하는 건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야 기승전. 비상계엄은 잘못한 거야. 그런데 탄핵은 안 돼. 왜 탄핵은 안 돼? 민주당이 정권 차지하잖아. 그러니까요. 이재명이 하면 큰일 나. 안 돼. 그래서 탄핵은 안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지금 어떻게 알아요? 명태균이에요? 그러니까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걸어가지고 이 상황을 지연시키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러니까 본인들 이익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집단이고 그래서 이런 국민의힘의 대부분의 의원들의 민낯이 드러난 것도 이번 일의 큰 의미라고 봐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데려올 수 있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문제가 많지만 똘똘 싸서 보호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기네들 이익에 부합한다. 그러니까 기득권 지금도 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85명이 탄핵소추안 그 부표를 던지면서 지키고자 했던 것은 자기 이익이죠. 자기 이익인 거예요. 네.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다. 없죠. 그러니까 진짜 좀 창피한 85명들 이름이 안 드러나서 그런데 하여튼 잘 기억하고 예, 그거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이 정리해서 일면에 다시 한번 실어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은 집에서 챙기라 그러세요. 그냥. 예, 그냥 그 반복 복습하게 그런 사람들 일면에 다시 때문에 한번.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들 다 욕먹고요. 뭐 몇몇 진짜 뜻있고 의지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싸그리 몽땅 그냥 뭉쳐가지고 뭉뚱그려서 욕을 먹게 돼요. 근데 그 얘기가 진짜 심각한 게 헌법재판관들도 그 연구관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대체로 다 그 정상적인데 검사 출신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 안창호 그 얘기를 하는 너무 거- 심하잖아. 너무 박한철. 심하잖아. 박한철 너무 심하잖아.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 헌법재판소에서도 네. 연구관들이 우리 다 괜찮은데 대체로 합리적인데 검사 출신들 좀 이상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자당 의원이 검사 출신 우리 당 싹 쓸어내고 싶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진짜 똑같은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너무 답답하대. 그러니까 진짜 이거를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제 법을 자기들 유리할 때만 도구를 쓰고 그러니까 막 법을 막 비틀고 꼬고 막 앞뒤 안 법기술. 맞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진짜 큰일인 게요, 의원님. 지금 수령 거부하고 있어요. 맞아요. 피의자 윤석열. 수사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석도 거부하고 네. 있어요. 거부 3종 세트야. 이거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사람 그냥 계속 이렇게 두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어제 이제 노희범 변호사라고 네. 현재 재판연구관 한 분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예. 그분이 얘기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서를 요청한 거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근데 그런 요청을 하고 고지를 하는 의미는 예.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됐으니 준비도 좀 하시고 생각도 좀 정리하세요라는 의미라는 건데 네. 지금 온 국민이 이 탄핵 심판이 개시됐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의 대리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인터뷰도 해요. 맞아요. 나 대리인이야 이러면서 그럼 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무실이나 이 공간에 우편이 들어간 건 맞고 예. 이거 사인을 안 해줘서 그렇지.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러면 보통의 어떤 민사 사건이나 형사 사건처럼 다룰 거냐? 네. 그러니까 헌재도 저는 이런 형식적인 논리 자꾸 끌려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지난번에도 그 김건희 특검법 때도 수령 거부 해가지고 막 경호처에서. 예, 그래가지고 막 그 소동이 있다가 던지고 왔잖아요. 네. 민주당에서 그냥 던지고 왔고 그거는 이제 수령으로 해석해야 된다. 출석 요구. 출석 요구서. 출석 통보. 예. 그거 수령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였는데 이제 헌재도 좀 광의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아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긴급 체포 요건이 아직 안 되는 건가요? 아니 긴급처분 요건 다 됐죠. 그 다 왜 되고. 안 합니까? 예? 왜 안 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 검찰이 소위 얘기하는 내란의 그 중요 임무 종사자, 중요 임무 종사자 맞죠? 중요 임무 종사자. 이 사람들을 다 데려왔잖아요. 네. 특히 그 사령관들. 네. 마지막으로 그 윤석열까지 데려가서 말맞추기, 꿰맞추기 수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은 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심일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아마 방금 말씀하셨던 내란 사건 관련된 말맞추기, 입맞추기 가능성이 하나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뭐 말맞추기를 떠나서 그냥 자기네들 보스였잖아요. 보스? 자기네들 보스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못할 뭐 주저주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뭐 고민이 돼요. 근데 어제 건진 법사를 이것도 웃겨요. 갑자기 2018년 건진을 왜 막 그랬을까 2010 남부지검에서.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검찰이 나중에 정권 바뀌었을 때 부끄러울 만한 일들은 정리하는 것 같아요. 뭐 수사가 안 됐던 것들. 정권 바뀌면 망신당할. 아니 이걸 몇 년째 안 했네 이러면 네. 아유 저희가 왜 그런 거 이제 국감 앞두고 예. 사건들 조금씩 진행시켜서 나와서 예.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천공일까요? 뭐 천공 뭐 될 수도 있겠죠. 천공도 네. 될 수도 있겠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상황이 매우 엄혹하기 때문에 그 의원님 모시고 말씀 좀 들어봤습니다. 명태균 관련해서는 다음 만나고 오시면 그 다음에는 또 저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근데 하여튼 마련하겠습니다. 뭐 마지막 이제 떠나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함부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진짜 네. 내란 동조를 넘어서서 네. 본인들이 직접 지금 헌정질서 훼손하는데 앞장서고 있어요. 명백히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네. 쫓아가고 있는 게 네. 눈앞에 이익에 불과해요.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진짜 역사에 남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유권자분들도 예. 이번 기회는 이번 일들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저 사람들은 예. 자기 이익밖에 모른다. 그렇죠. 특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도 대구 경북에서도 탄핵이나 이런 거에 찬성 비율이 막 63%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고립 또는 독립돼서 자기네들 이익만 복닥복닥거리면서 챙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국민들이 한 번 준 권한을 이용해서 예.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뭐 여러 역할들이 있었지만 MBC나 언론에 그리고 특히 이제 유튜브의 역할도 굉장히 컸고 그리고 그 지휘관들 젊은 네. 지휘관들이 현장에서 판단한 것도 컸고 그런데 여전히 잔존하는 뿌리들이 있다. 그 사실상 핵심에 해당하는 게 국민의힘 85인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쨌든 반격을 꿈꾸면서 윤석열을 옹호하면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보수 언론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진짜 큰일 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